이 국가의 운명을 짊어진 인재를 양성하고 또 유교 성현을 위한 제사나 또는 왕세자 입학식과 같은 그런 중요한 행사를 치르는 곳이었기 때문에 성지로 인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이 성균관에 들어와도 함부로 잡아갈 수 없는 그런 치외법권의 지역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균관을 반궁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반궁. 궁이라는 이름이 붙여질 만큼 중요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 성균관을 둘러싸고 이 성균관 주변에 개울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반궁의 반자를 따서 반수라고 불렀습니다. 반수. 그런데 이 반수는 이 성균관과 또 이 성균관의 앞마을인 반촌을 구분짓는 그런 경계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 반촌에는 주막과 하숙집들이 아주 밀집해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대학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공부에 지친 이 성균관의 학생들이 이곳에 나와서 스트레스를 푸는 그야말로 해방구 역할을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 성균관 유생들의 생활을 노래한 이 반중자병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자가 나옵니다. 청제 불어 혁기유. 청제, 즉 성균관 내에서는 바둑과 장기 등의 놀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향관청 혹 반촌유, 향관청이나 혹은 반촌에 나와서 향수를 달래며 스트레스를 풀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400년 전 조선시대의 대학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반촌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우선 성균관을 둘러싸고 있던 반수의 위치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당시 반수는 현재 성균관 대학교 정문 앞으로 흘렀는데 지금은 복개돼 도로로 변했다. 그럼 물은 어디로 흘렀습니까? 물은 저기서 이렇게 흘렀죠. 물은 이렇게 흐르고. 성균관에 오랫동안 근무한 직원들은 아직도 반수와 여기 있던 다리를 기억하고 있다. 돌로 이렇게 큰 돌이 길어요. 넓고 이렇게 두껍고 그 돌 기둥을 씌워가지고 돌을 이렇게 차곡차곡 놓은 거죠, 이렇게. 한번 가보시죠. 또 다른 다리가 있었다는 곳으로 따라가 봤다. 창경궁이죠, 이 안에가. 창경궁이고. 네. 그럼 거기서 좀 저 대문은 뭐 하는 거죠? 바로 이 골목에도 창경궁과 성균관을 잇는 다리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일로 통해서 나와.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일로 갔단 말씀이죠? 네, 다리를 건너가지고 명륜당으로 들어갔죠. 예. 실제로 성균관에서 치러지는 알성과거나 석전대제 등의 제사 때마다 임금은 반수의 다리를 건너 성균관으로 들어왔다. 알성과거를 그린 이 그림엔 당시 반수와 반수에 놓여있던 다리인 반수교의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돼 있다. 성균관을 둘러싼 반수의 건너편엔 반촌이란 마을이 형성돼 있었다. 지금의 대학가와 같은 곳이다. 반촌은 현재 명륜동과 희화동 일대로 반인이라 불리는 성균관에 소속된 노비들이 주로 살았다. 반인들은 이제 동반촌, 서반촌이라고 해서 성균관의 동쪽과 서쪽에 주로 이제 모여서 살았고요. 일부는 이제 그 문묘 청소라든가 또 유생들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그 안에서 비복청이라든가 수복청 이런 데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수복청은 이제 남자 하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비복청은 이제 음식을 장만하는 여종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인은 고려 때 유학자인 안양이 기증한 노비의 후손들이다. 이들의 고향은 송도, 즉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이었고 말씨나 풍습도 많이 달랐다. 윤기는 반중자병에서 반인들은 송도에서 왔는데 여자의 곡은 노래 같고 남자는 사치하다.
호쾌한 의협심은 연나라 조나라의 기상을 지녔고 노래도 괴상해 서울과 다르다 이렇게 쓰고 있다. 성균관 근처에 있는 숭보사, 안향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사당이다. 반인의 후손들은 지금도 해마다 이곳에서 성균관의 재물과 노비를 기증했던 관리들을 위해 제사를 지내고 있다. 이 성군사라는 데가 이 고려시대 이 성균관을 설립할 당시에 공원이 큰 사람들이요. 이 그 사람들을 여기다 모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 성균관 직원들이 해마다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반인의 14대 후손인 정경윤 씨. 성균관에서 태어난 정 씨는 30년째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다. 정 씨는 성균관에서 치러지는 각종 의식과 석전제 등의 행사를 준비하고 돕는다. 그의 집안이 대대로 성균관의 관리 일을 하는 데는 남다른 사연이 있다. 임진왜란 이제 나가지고요. 이 오랑캐들이 이제 서울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이 성균관에 이제 무슨 진사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피란만 가기만 바쁘지 이런 위패 같은 걸 무시를 못하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그 당시에 여기 이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수복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위패를 등에다 짊어지고 남한산성으로 피란을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피란 갔다가 이제 다 황공을 된 다음에 또 이제 위패를 갖다 모신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대대로 이렇게 내려온 거죠. 반인들이 살았던 반촌의 풍경은 지금의 대학가와 다를 바 없었다. 시장과 주막, 음식점들이 즐비했다. 엄격한 생활과 공부에 지친 유생들이 스트레스를 푸는 곳이기도 했다. 원래 이 반촌은 서울하고 전혀 다른 하나의 별천지였고 여기에 당시 여기 와서 공부했던 학생들이 대체로 단신으로 홀로 왔기 때문에 뭐 빨래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줬고 그리고 수업 마치고 나서 방과 후에는 반촌에 가서 논의기도 하고 거닐기도 하고 아마 모르긴 하더라도 음료수를 파는 집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상당히 번화했고 반촌엔 하숙집도 번성했다. 과거 때마다 전국의 유생들이 몰려들었고 입학 정원이 넘쳐 성균관 기숙사에 머물 수 없는 유생들도 많았기 때문이다. 400년 전의 대학가 반촌. 반촌은 반인들의 삶의 터전이자 유생들의 해방구였던 것이다. 반촌에서의 휴식도 잠시, 학생들이 성균관으로 돌아오면 이 방대한 학습량과 엄격한 규칙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학생들이 이 공부에 얽매여서 타율적인 생활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시죠. 재회. 이것은 당시 학생들 자치기구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학교에 있는 총학생회와 같은 것이죠.